근래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는 감독들의 지략 싸움으로 매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지난 2년간 아스날은 리버풀을 상대로 웃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아스날이 승리라는 결과를 취함은 물론 전술 싸움이라는 과정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과정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아스날이 준비한 수비 전술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리버풀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후방에 4명, 그 앞 중앙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한 후방 빌드업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막아야 하는 아스날의 최우선 과제는 많은 패스 옵션을 갖춘 상대 중앙 미드필더에게 공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대응책으로 아스날은 웨데고르가 상대 오른쪽 중미를 마크하고 우측 윙 사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 왼쪽 중미를 마크하는 형태로 중앙을 봉쇄했고, 최전방에서는 제주스가 좌측에 위치해서 리버풀이 공을 우측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칭적인 압박 형태가 되면 리버풀에선 누가 자유롭게 되나요? 바로 원래 사카와 대치하던 좌측 풀백 치미카스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마르티넬리와 사카, 왜 하필 우측의 사카를 중앙으로 이동시켰을까요? 리버풀이 우측 풀백에 아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키커 중 한 명으로 경기장 어느 지역이든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에 아스날이 우측 풀백 아놀드보다 좌측 풀백 치미카스로 공이 향하도록 유도한 것은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의 계획은 우측 풀백 화이트가 치미카스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이트가 미리 압박을 나간다면 아스날은 후방에서 리버풀 공격수들을 상대로 수싸움에서 불리해집니다. 때문에 화이트는 뒷공간 수비에 대한 대비 또한 해야 했는데요. 상대 좌측 윙과 좌측 풀백 치미카스 사이에 위치해서 리버풀의 대응에 맞게 움직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는 기동력과 판단력이 좋은 화이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상황입니다. 사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 좌측 중미 티아고를 마크하고 있군요. 때문에 리버풀의 좌측 풀백 치미카스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알리송이 치미카스에게 연결합니다. 치미카스는 공을 공중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볼로 받는 것보단 컨트롤하기가 까다롭고 시간도 걸립니다. 이 틈을 노린 화이트가 달려나와서 압박했고, 견제를 받은 치미카스는 다시 뒤로 백패스합니다. 그렇다면 골키퍼 알리송의 로빙 패스가 아니라 치미카스와 가까운 좌측 센터백 반다이크의 짧은 땅볼 패스는 어떤가요? 치미카스는 공을 더 빨리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의 압박에 대응할 여유가 더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상황에서 아스날은 디테일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다이크가 오른발잡이 좌측 센터백이라는 점을 노린 것인데요. 반다이크가 좌측을 향해 공을 잡아놓는 순간 아스날은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반다이크가 공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놓기 전에 빠르게 압박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되면 반다이크의 오른발 패스 각도가 좁혀지게 되고 결국 패스 루트는 치미카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화이트는 치미카스를 빠르게 압박할 수 있도록 좀 더 앞쪽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리송이 반다이크에게 공을 보내자 상대 좌측 중미를 마크하고 있던 사카가 반다이크를 압박합니다. 반다이크가 공을 좌측으로 잡아놓고 사카의 압박으로 패스 길이 좁혀지게 되자 이와 동시에 화이트도 올라와서 치미카스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결국 반다이크는 치미카스에게 패스를 보냈고 치미카스는 공을 터치하기도 전에 화이트의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경기 내내 치미카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화이트가 빨리 달려든다고 해도 거리가 있으니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고, 반다이크가 항상 좌측으로 공을 잡아놓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반다이크가 아니라 골키퍼 알리송이 공을 잡고 로빙 패스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킥 모션만 보면 전방으로 롱킥을 때릴 듯한 포즈입니다. 하지만 알리송의 킥은 치미카스를 향했네요. 치미카스가 공중볼을 안정적으로 잡아놨을 시점에서 달려오는 화이트와의 거리가 꽤 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알리송의 속임 동작으로 인해 뒷공간을 신경쓰는 화이트의 압박을 늦춘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상황들로 치미카스가 전방으로 패스할 상황이 만들어지면 리버풀은 좌측 윙이 내려가면서 치미카스의 가까운 패스 루트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미카스를 압박하는 화이트를 상대로 2대1 수적 우위 구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아스날은 이를 막기 위해 우측 센터백 살리바에게 좌측 윙을 바짝 압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리바가 자리를 비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살리바의 뒷공간이 발생하죠. 투톱 시스템을 사용한 리버풀의 좌측 공격수가 침투할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르테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파티를 후방에 남겼습니다. 파티가 침투하는 좌측 공격수를 대인마크하면서 리버풀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걸 막는 것이죠. 치미카스가 전방으로 패스합니다. 내려온 좌측 윙어를 노린 것이었는데요. 자신을 따라 나온 살리바의 압박을 피해 살리바의 뒷공간으로 침투한 좌측 공격수에게 원터치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패스가 살리바에게 걸리긴 했지만 연결됐다고 해도 파티의 마크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치미카스가 앞쪽의 좌측 윙어에게 패스하는 상황입니다. 좌측 윙어를 압박하러 나온 살리바, 그리고 그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좌측 공격수를 마크하고 있는 파티의 모습입니다. 리버풀의 패스맵을 보면 치미카스는 전방으로 이어진 줄이 아예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리버풀로서는 구조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치미카스였지만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게 만든 아스날의 우측 수비 전술이었습니다. 리버풀 하면 떠오르는 공격 루트는 뭘까요? 저는 우측 윙 살라로 연결하는 대각선 롱패스 이후 살라의 1대1 드리블 돌파가 떠오르는데요. 아르테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좌측 풀백의 전문 자원인 티어니 대신 그 포지션이 아닌 토미야스를 선발 출전시킨 것만 봐도 살라를 막겠다는 아르테타의 의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토미야스는 경기 내내 살라를 향한 롱패스를 모조리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토미야스의 뛰어난 대인 마킹, 공중볼 장악 능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기반에는 아스날의 수비 전술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피닝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공격수를 위치시켜서 풀백을 안으로 좁히고 측면으로 벌린 선수에게 롱패스를 배급하는 걸 예시로 들었었습니다. 만약 리버풀 공격수가 좌측 풀백 토미야스와 좌측 센터백 마갈량이스 사이에서 피닝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토미야스가 살라를 향한 롱패스를 끊기 위해서 미리 움직인다면 상대 공격수는 마갈량이스와 1대1이 되고 공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아르테타는 자카에게 후방 수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토미야스가 살라를 향한 롱패스를 막기 위해 측면으로 나갈 때 자카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서 토미야스 대신 공격수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반다이크가 살라를 향한 대각선 롱패스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미리 살라를 향해 움직였던 토미야스가 공을 끊어내는군요. 자카의 위치를 보세요. 내려가서 상대 우측 공격수의 바깥쪽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자카가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해준 덕분에 토미야스는 마음 놓고 미리 살라에게 붙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다이크의 패스 시도입니다. 역시 토미야스가 끊어내는군요. 토미야스 대신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내려가는 자카의 모습입니다. 아스날은 이런 방식으로 살라가 롱패스를 받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고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살라는 결국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리버풀을 잡은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화려하게 3골을 만들어낸 공격진들과 직접적인 압박, 경합을 펼친 풀백들의 헌신이 단연 눈에 띄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해준 이들에게도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